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한 장을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한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형입니다. 네, 아유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덥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어느덧요 7월 특집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 이제는 뭐 거의 휴가도 거의 끝나가고 하반기 공채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이 3월과 9월이 공채 시즌이라고 하기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보면은 이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세미 씨도 이 공채 시즌을 염두에 두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 직종은 네. 그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되게 많아서 아하.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렇군요.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좀 개그 콘서트가 약간 없어지고 이것저것 약간 진짜 전향을 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강쌤을 제가 온라인에서 좀 더 빨리 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취업 준비를 단기간에 하는 거는 뭐 아니지만 뭐 세미 씨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강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1년 365일을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지금처럼 수시 채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나 아마 이제 또 세미 씨처럼 또 수시 채용으로 많이 채용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하루에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보고 아침 먹고 나서 섭섭하면 한 번 더 보고 예. 그다음에 내가 못 봤던 공고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점심때 또 봅니다. 하루 종일 채용 공고만 10대 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다 낭비되는 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채용 공고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본인의 또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보면 얼마나 이 멘탈이 흔들리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 그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일정 시간에 웬만한 채용 공고가 다 뜨면 그 이후로 갑자기 뜨는 경우는 네.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뜬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채용 공고라는 게 오늘 모집해서 오늘 마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한 5일 정도를 좀 주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기업이고 또 그 기업이 이때쯤 되면 항상 떴었는데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바심 때문에 뭐 저녁에도 확인할 수는 있어요. 뭐 그 정도 애교인데 너무 습관적으로 공고를 많이 보면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조금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그 아이돌 콘서트 티켓 다 팔렸는데 혹시 몰라가 계속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체력만 소진되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저런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회사를 보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정말 달게 받으실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진아 학생의 프로필 같이 살펴보시죠. 학력은 대구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 지원 기업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현대그린푸드 영양사직이라고 합니다. 경험 경력을 보시면 아주 빼곡한데요. 학점 3.23, 영양사, 위생사, 양식조리 기능사, 운전면허 2종 보통, 컴활,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EMS 학교 급식관리 식단 발주 레시피 작성 근태 관리, 병원 급식관리 식단 발주 레시피 작성. 고민은요. 2년 10개월의 영양사 경력에 현재 병원 영양사로 재직 중입니다. 중고 신입으로 이직 노력 중인데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는 뭐 살짝만 봐도 굉장히 빼곡하게 잘 작성을 맞아요. 하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올 상반기 현대 그린푸드에 지원을 하셨던
이진아 학생의 프로필을 함께 보셨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미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쪽 분야는 전공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신입으로 이직을 노린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뼈대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잘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학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경력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지금 병원 쪽에 재직 중인 이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든다면은 뭐 방송국에 가시게 되면 그 방송국도 그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있죠. 사내식당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또 전담해가지고 하는 급식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근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일반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명을 얘기하면 그 지역 분에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는 있는데 여행사들이 많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오지들이 좀 있어요. 있죠. 국내에. 예. 네, 그리고 또 해외 사이트 뭐 이런 쪽에서 그 지역별로 그리고 고객별로 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좀 더 그쪽에 좀 준비된 모습을 갖고 있다. 또 그런 것들도 특화해서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진아 친구는 지금 재직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학 성적이나 일반 스펙보다는 경력이랑 자격증 위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직할 때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해 보일까요? 네. 일단은 경력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건 맞는데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 그 병원 영양사로 재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병원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명 대상의 급식을 운영하는 사람과 뭐 1000명 단위의 급식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굉장히 뭐 급식 관리, 식단, 발주, 레시피 작성 다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얼마나 우리 지원자가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심심치 않게 뭐 스타 영양사 해가지고 뉴스에 보면은 뭐 어디 고등학교, 중학교 영양사 봤어요. 많은데 네. 뭐 랍스타를 맞아요, 랍스타. 학생들한테 뭐 줘가지고 네. 뭐 스타 영양사다 해서 또 어디 사기업에 또 이렇게 이직을 하시고 이렇게 경우가 있었거든요. 영양사도 사실은 굉장히 브랜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본인이 이 조직 내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왔는지 좀 이걸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영양사분들은 이거 성과를 좀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분야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애매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경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먼저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되셨나요? 네, 접속됐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오늘은 현대 그린푸드 소식 가져왔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계열사의 사내급식 계약에서 현대 그린푸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실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은 취준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강쌤? 네. 일단은 뭐 유쾌하지 않은 소식은 맞지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일들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다른 대기업에도 유사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괜찮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또 기업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고객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고서는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일단 신중하게 이걸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이걸 뭐 좋게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채용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들이 뭐 신경 쓰거나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류 합격자들이 온라인으로 AI 영양 검사를 받는데요. 근데 어떤 형식인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궁금하네요. 네, 어떤가요? 사실 AI 면접이라는 게 이제 AI 인적성 영양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AI 면접을 본다. 뭐 보통 이제 화상을 보면서 뭐 자기소개라든지 뭐 지원동이라든지 장단점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상황 질문. 뭐 예를 들어서 태원 씨가 어디 갔는데 태원 씨 네. 팬이 갑자기 본인한테 오더니 나 책임져 하면서 싸대기를 때린 거야. 그러면 태원 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질문으로 나와요. 와. 예, 이런 이제 돌발 상황에 저 대한 지금 녹화 못한 것 질문들이 같은데요? 예, 돌발 상황들이 이제 질문으로 나오고 거기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진행된 어떤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두뇌 게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검사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내용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얼굴 표정 관리라든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일관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솔직하게 응답을 해라. 그렇게 보통 팁을 많이 드리고 있죠. 전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로 그냥 뭐 1번부터 5번 고르시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스베이더와 함께 하시면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 잘해봤습니다. 태민 씨 접속 끊겠습니다. 삐리릭.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 현대 그린푸드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인데요. 이거 좀 봤을 때 저 역시 모르겠어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단 지원한 동기는 로열티랑 항상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늘 로열티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한번. 네네. 로열티랑 역량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아닌가요? 로열티와 영향. 뭐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으셨고요. 나이스. 네, 일단은 지원 동기 우리 회사 선택한 이유가 뭐냐, 왜 꼭 우리 회사여야 되느냐, 이제 로얄티와 관련된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이유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보다도 역량적으로 이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영양사로서 고객에게 균형 잡힌 식단과 맛있는 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했다. 오케이. 일단은 기업에게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환상을 갖고 지원하진 않았구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그 전문가의 검증을 통과한 방대한 표준 레시피를 보유한 현대 그린푸드에서 재밌고 새로운 식단을 제공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약간 조금 아쉬워요. 어떤 점이요? 네. 이게 왜 아쉽냐면은 네. 니네 회사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겠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뭔가 이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이슈 그리고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더 흥미롭고 나 역시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회사의 좋은 점을 보고 판단했다는 느낌이 좀 소극적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능을 100일 앞둔 학생들에게 뭐 힘이 될 수 있도록 팥빙수 제공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영양사들 중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영양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더운 날 팥빙수 한 번 정도는 다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차별화된 이게 소재이냐, 그게 조금 아쉽고요. 초계급수로 하시지.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체 급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이 팥빙수라는 특징 자체가 잘못해버리면 녹거나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맛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손이 더 가더라도 우리 지원자께서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했다라는 거, 손이 더 가더라도 좀 더 이것을 좀 준비를 잘했다는 거 강조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연 차별화될 정도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냐, 그렇게 보여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확하게 좀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2,000명 단위를 내가 했다. 뭐 2,000명을 내가 이 정도의 인력만으로도 만족스러울 정도의 운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뭔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서 난이도가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냈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늘 신기하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자소서 같은데 항상 또 강쌤의 말을 듣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저도 이제 캐치가 되네요.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첨삭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 문항은 수없이 저희가 첨삭을 해봤지만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강쌤. 이건 현직자한테도 물어봐도 본인이 왜 이 회사 다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죠. 합격시켜 주니까 뭐 열심히 다니는 거지 뭐 꼭 이 회사에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 물론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건데 꼭 뭐 특정 방송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영양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전문직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원 동기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틀리지 않을 정도의 자소서만 작성하시면 되겠다. 네, 딱 적당한. 네. 자, 세미 씨는 첨삭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강쌤이 여기에 좀 자기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서 아쉽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사에 좀 안 좋은 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를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안 좋은 부분이라는 표현보다도 네. 개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선점. 예를 들어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급식 사업을 하는 그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세미 씨가 나온 대학이라든지 뭐 우리 태훈 씨가 가고 있는 어떠한 행사장이나 어떠한 방송국은 분명히 현대 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는 거지. 아, 여기는 지금 뭐가 아쉽다. 그리고 이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설문조사라든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개선을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의가 있지 않겠어요? 오호. 자, 다음은 소제목이에요. 소제목이 없어요. 제 거만 다 없죠? 네. 네, 이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가요, 이런 거는? 네, 일단은 여기는 글자 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소제목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소제목을 다시는 게 좋고 게다가 지금 이 질문은 몇 개를 물어보고 있죠? 2개. 예, 두- 두 개. 맞죠? 그러면 소제목을 2개를 달아주시는 게 평가자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여기구나, 이게 여기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짧게 달아주는 게 좋다. 네네네. 야, 쉽지가 그래서 두 분이 한번 근데 2개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락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선점 그 내용을 요약만 한번 해보세요. 오, 예. 잠깐만, 소제목이 본문보다 길어지면 안 되죠? 아, 절대 안 되죠. 죄송합니다. 되시겠어요? 됐어요? 이게 소제목이 좀 긴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들어봅시다. 사실 요 내용을 포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좀 지어봤습니다. 직원뿐만 아닌 현대 그린푸드 회사까지 영양 만점으로 만들 영양사. 오케이. 이해됐어요. 예. 오, 직원까지 영양 만점. 저는 약간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요. 좀 어렵네요. 고객 맞춤 레시피로 회사와 동반 성장.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예. 우리 괜히 겁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괜찮다라는 게 아주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 맞춤 레시피로 아까 뭐 뒤에 뭐라고 했죠? 회사와 동반 성장?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여하겠다 그런 걸로.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그린푸드를 영양 만점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어쨌든 현대 그린푸드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 그냥 말 그대로 개선을 통한 기여,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땡땡 개선을 통해서 현대 그린푸드의 기여, 약간 뭐 이런 식으로만 요약하시면 소제목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본인의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 얼마나 고충이 많을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노고에 제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